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4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정죄입니다. 국회나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고입니다. 상대방을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이죠. 이 사기, 위정, 무고 범죄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 비하면은 수십 배나 많다고 그래요. 그럼 이 정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위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고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위정, 사기, 무고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처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매우 악질적인 경우는 그 의도에 따라서 형법의 여러 조항이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치적 사기,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뒤엎으려고 할 때, 즉 자유민주 체제와 헌정 질서와 그리고 헌법의 중요한 항목을 부정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내란 또는 여적죄 등등의 국가 반역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거짓말을 쭉 나열하면은 저절로 입에서 탁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정권 사기단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정권 사기단. 제가 항목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뽑아봤습니다. 기억나는 요 쓰는데 한 20분 걸렸습니다. 제 기억에 다 찍혀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며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소련 등 당시 공산권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남침을 내전으로 사기친 겁니다. 김일성의 전쟁 범죄를 물타기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내전이라고 하면 남북한이 다 공동체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것은 사칭한 겁니다.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이것도 사칭한 겁니다. 그는 국방위원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불러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같은 자리에서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양 축에 세웠습니다. 민족 반역자를 민족 지도자로 사기친 거죠.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하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이고 6.25 전범 중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에 속하는 것처럼 연설했습니다.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김원봉이 국군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의 뿌리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1919년을 또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건국절이 있는 북한 정권을 더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있는데 건국된 적이 없다니 이 이상의 사기가 있습니까? 나는 있는데 부모도 없고 생일도 없다는 사기 이상의 사기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래도 사기 정권 아닙니까? 5번째,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다짐. 6번째,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약속. 7번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란 당부도 다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8번째,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사기는 반역적입니다. 선거로 등장한 정권인데 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사기를 치고 혁명적 수법으로
헌정 질서를 공격한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정권 사기단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는 사기, 그게 9번째. 10번째,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사기 등등.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적어도 10개입니다. 이거 정권 사기단으로 불러달라는 초대장이 아닐까요? 요거는 제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정권 사기단이란 이 용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려면은 용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용어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은 우리 자유를 지키는 이 국민은 주권과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말을 핵폭탄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게 몇 개 있죠. 현재 선거판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다. 이거 핵폭탄급입니다. 근데 전쟁에서는 핵폭탄만 있어도 안 되죠. 소총도 있어야 되고 기관총도 있어야 되고 수류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적기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적시에 적당한 시기에 타이밍 맞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반핵 정권이라고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정권 사기단이라고 하든지 어떤 데는 위선 정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마적단 정권이라고 하든지 그때 맞는 여러 가지 말폭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권 사기단 또는 괴뢰 정권이란 말도 잘 한번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하면 이건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폭탄은 아무리 터뜨려도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사기꾼만 다칩니다. 이 핵폭탄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니 정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총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말폭탄을 들고 나가자 이겁니다. 말폭탄을 잘 쓰면요 저쪽이 우습게 되어버립니다.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라고 하도 외치니까 선관위에서 드디어 그 피켓이나 프레카드에 그 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로남불 위선 정권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바로 내로남불 위성 정권임을 공인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말폭탄이 일종의 부비 트랩이 된 경우죠. 함정이 된 경우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정권 사기단 10개 항목 여러분들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확산시키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기가 막힌 말폭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